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상가주택, 꼬마빌딩 건축주나 투자자들의 입장과 성향, 또는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의 입장과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다 보면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다양한 성품과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짓기나 건축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성격에 따라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선택한 전문가에게 모든 것들을 일임하며 별 걱정을 하지 않는 건축주들도 있는데, 과연 어떤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건축의 특성과 건축주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는 타고난 자신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지요. 그러니까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성격인 사람들은 매사에 그 성격대로 일을 해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격대로 제각각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어떤 성격의 사람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거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대로 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요령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건축이란 직장생활이나 일반 사회생활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주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공인중개사나 건축사,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특히 시공 과정에서는 직장생활 등과는 달리 약간은 거칠고 터프한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는 수백여 명의 작업자들이 참여하고, 또 이러한 분들은 소위 자기만의 기술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공부하고 못 미도하는 건축주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돌다리라 해도 안전한지 두들겨보고 건널 정도로 매사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심한다는 것인데, 보통 이러한 분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확신해야 일을 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은 다른 여느 일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또 투입되는 자금이 엄청난 데다가 투자되는 노력과 시간도 다른 어떤 일보다 많고 길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러한 분들은 직접 자신이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물론 알아야 남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는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전반적인 건축의 모든 것들을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지가 관건일 텐데, 때로는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특히 어설프게 하는 지식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그러한 노력이나 공부가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면에 세 번째로 그 전문가들에게 일임하는 건축주형도 있는데,
이는 자신이 건축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므로 잘 알아서 해달라고 전문가들에게 일림하는 건축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 모르는 자신이 나서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을 믿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리 건축주이고 집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특히 직장과 자신의 사업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요즘 상황에 직영공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설사 건축에 대하여 안다고 해도 어차피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전문가들이나 작업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확인을 하고 결정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건축주형이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상의 두 경우가 대표적으로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형이 건축주로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처한 상황에 따라 또 상대에 따라 어느 사람이 더 바람직하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극단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으로 이 두 가지 형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는 나름대로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오랫동안 이 분야의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건축주들의 모습도 세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부실공사 등 부정적인 인식에 팽배했을 때만 해도 건축주가 현장에 직접 나와서 심지어는 작업자들과 싸워가면서, 또 어떤 소심한 사람들은 설계 때부터 잠 못 이루며 자신이 직접 도면을 그리기까지 하고, 해당 공사의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직접 자재도 알아보고 다른 현장을 찾아가 비교해보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느 때부턴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이는 건축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설계나 특히 공사 현장 수준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집주인으로서 건축주들의 모습은 자신의 성격과 처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문가로서 그리고 직접 이런 업무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또는 누가 있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이고, 또 그러한 자세가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의 장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엿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라는 말과 같이 그야말로 먼저는 신중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일단 파트너로 정했다면 상대를 믿어주고 일을 맡기는 것이 서로에게나 또 좋은 건축을 하는 데에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는 사실 을 입장에서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맡아 해보다 보니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면 더 최선을 다하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어질 텐데, 지나치게 간섭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어느 전문가라도 의욕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축되어서 일을 더 그르칠 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의 작업자들은 예로부터 기술자로서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간섭받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건축주로서 또는 갑의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때는 가급적이면 직접 작업자를 상대하기보다는 현장 소장이나 업체 대표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은 모든 과정이 전문가나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축의 특성을 감안하는 일종의 요령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람직한 건축주와 전문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건축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또 어떤 의미로는 비록 내가 내 집이나 내 건물을 짓기는 하지만 그것은 꼭 내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내가 주인으로서 소유는 하지만 건축은 공공적인 것으로 마을과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역사를 만들기도 하며, 또 임대 등으로 사용자가 달라질 수도 있고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내가 건축주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내 마음대로만 생각하거나 내 주장대로 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도 있으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어떤 면으로나 특히 장기적으로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그 건축에 더 도움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은 주관성이 강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관적인 가운데 객관성이 필요한 것으로, 이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경험과 특히 건축적인 안목이나 시각은 건축주보다는 전문가가 더 높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모든 결정은 건축주가 알아서 하거나 판단할 일이기는 하지만, 건축주와 전문가는 지나치게 계약상 갑과 을이라는 입장보다는 상호간에 좋은 건축을 위해서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관계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계약자와 업체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최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세가 일을 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건축주와 투자자들의 특성과 성향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의 특성과 건축주들의 성향, 두 번째로는 공부하고 못 미도하는 건축주형, 세 번째로는 전문가들에게 일임하는 건축주형도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어떤 건축주형이 바람직한 것일까, 마지막으로는 바람직한 건축주와 전문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건축이나 집을 짓는 행위가 뭐 특별하거나 다른 일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세상 사는 일이고 또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각각의 업무에는 특성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대처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하면서 또 다양한 성격의 건축주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 의견이나 생각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도 없기는 할 텐데, 아무쪼록 이러한 점 등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